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 덮으로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25일 화요일의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권에서 금기시되는 금기어 하나를 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야당 그리고 좌파 매체들은 지금 벌떼처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제 보도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죠. 미국 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 내용입니다. 물론 그 전제가 다른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 자, 그러니 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 일본이 무릎 꿇어,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 말인데, 이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인지, 아니면은 일본이 당신 무릎 꿇어, 100년 전에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무릎 꿇어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동의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또 논란이 되면서 주어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또 엄청난 이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자, 그런 사안입니다. 국민 감정선을 넘나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기어를 깼다, 이런 느낌이 제가 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과거를 청산을 하고 일본이 그렇게 사과하라 해도 제대로 진정된 사과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것이냐. 자, 이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쟁이 예상이 되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 그리고 송영길 돈봉투,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가짜뉴스에 대한 뭐 처벌, 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이 발언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전국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는데, 자, 일단 오늘 아침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제 그 순방 시작부터 대형 사고를 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전에도 해외 순방 갈 때 여러 가지 이 가짜뉴스 프레임을 많이 걸었죠.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도 현지에서 있었습니다. 야당 그 민주당 대변인들은 뭐 일본 총리냐, 뭐 나라를 팔아먹을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이재명도 나서서 지금 말참견을 하고 하는데, 일단 오늘 아침 조간신문 중에서는 그 당연히 한겨레와 경향이 이것을 선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일면 톡 기사입니다. 일면 톡 기사를 보여드리는데, 일본의 또 저자세,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으라, 동의 못해. 자,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동의 못해,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을 한 거죠. 지금 주어 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담화를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과거사에 눈 감은 채 한일 관계 개선을 내세워 미래만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저자세 일방주의 대일 인식이 또 드러났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 거죠. 이 윤 대통령 저자세 일방주의 대일 인식 또 드러나. 자, 이렇게 한겨레가 선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경향신문 마찬가지입니다. 경향신문 일면 톱 지금 보여드리는데, 윤 대통령 국민 감정 불지르고 떠난 순방, 이렇게 해서 부제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데 동의 안 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데 동의 안 해, 이렇게 되면은 이 동의 안 하는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돼버리는 거죠.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데 일본이 동의 안 해, 이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 안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데 일본이 동의 안 하는 것이다. 일본이 받아들이지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영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영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역이 일어나는데 잘못된 번역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민주당 그리고 좌파 진영이 이것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무릎 꿇는데 나는 찬성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해외 홍보 비서관실이 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추가 설명문을 냈는데 대통령이 한 정확한 워딩은 이거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결단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 말 흐름상 맞죠. 문맥이 맞죠. 무릎 꿇어 100년 전에 일 가지고 이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문맥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은 지금 그 일본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질질 끌어온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결단을 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설득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설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발언의 배경은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놓칠 수 없는 일이다. 유럽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듯이 한일 관계 개선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김대중 오부치선언, 김대중 전 대통령, 진보 진영의 이 상징이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온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경향 한겨레는 이렇게 선동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일단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일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면 사이드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100년 전 일로 무조건 무릎 꿇으라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어떤 주어가 뭔지는 여기는 적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자, 주어가 없죠. 그리고 한국의 안보 불안이 너무나 긴급한 사안이기에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비판적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하는 말을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금기어를 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발 그리고 선동에 가까운 이런 비틀기 해석이 나올 줄 충분히 알지만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동아일보는 일면 하단에서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수용 못해 이렇게 했는데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가 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는 것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죠. 그런데 동아일보는 일각에선 일본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아직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발언에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 이 정도의 지적은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지율 1%가 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 이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풀고 있다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자,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 일면에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자,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6면에 윤 대통령 방미 맞춰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이렇게 했는데 한미 동맹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 소제목으로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 회복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쟁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또 날리면 이런 또 시리즈 2가 될 수도 있는 그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고 설득에 있어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 그래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와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지만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 일면 톡 기사는 한겨레 경향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선동하는 그 말꼬투리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말꼬투리 잡는 그런 게 아니고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와 3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톱은 송영길 청렴하다 환호 바닥까지 간 86 정치 586 세대. 3면은 조국 방어 이재명 방탄 이젠 돈봉투까지 옹호하는 86 세대. 자, 86 세대가 이제 물러나야 될 시점이 왔다. 이것을 조선일보가 분위기를 잡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이 귀국을 했는데 이재명의 강성 지지그룹 개딸들이 공항에 나가서 열렬히 환영을 했다. 송영길은 나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 본인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자, 또 모르쇠로 또 하겠죠. 밑에 사람들이 다 한 거다. 나는 모른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돈봉투 돌리는 거 나도 몰랐다. 그런데 이 86 세대 주변에서 김민석 같은 사람들 누가 돌 던질 수 있겠느냐. 옹호가 쏟아지자 86 용태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자, 3면에서는 이 조국은 방어하고 이재명은 방탄하고 이젠 돈봉투까지 옹호하는 86 세대. 민주당 현안마다 전면에 선 86 조국 사태에 대해서 김종민 83학번 민주당 의원이죠. 조국의 온 가족을 멸문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최강욱 내 인생을 걸고 지켜주고 싶다. 86학번. 자, 86 세대는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이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박홍건 88학번. 오늘은 야당 대표 구속을 위해 정권이 사법살인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박범계 85학번. 함께 싸우자 이러다 다 죽겠다. 이재명 옹호하면서. 자, 전당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김민석 정책위원장입니다. 82학번.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 없는 더문 동세대 정치인이다. 송영길은 물욕이 적은 사람이면 보정한다. 자, 이런 민주당의 그러니까 진보 좌파 진영의 민낯을 지금 조선일보는 꼬집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서울신문은 오늘 오면 기사에서 자, 단독으로 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금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9,700만 원으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뿐이겠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플러스 알파가 될 정황, 그리고 국회의원도 돈 받은 사람이 10명, 20명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정황이 또 하나 잡혔습니다. 서울신문 오면 기사. 이정건 전대 앞두고 이유 묻지 말라며 돈 빌리고 다녔다. 2021년 돈봉투 살포 의혹 전당대회과 관련해서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당시 주변에 이유는 묻지 말라. 일단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대로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금액이 현재 밝혀진 9,400만 원을 넘어서 억대로 늘어날 수 있는 데다가 돈봉투 수수 현역 의원들도 더 많을 수 있어서 주목이 된다. 이정건은 전당대회를 2, 3개월쯤 앞둔 시점부터 주변 여러 곳에 돈을 빌려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이정건은 이 당 지역위원장 선거를 하다 보면 경선을 하다 보면은 당 지역위원장, 본부장, 상황실장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2, 30명씩 올 텐데 챙겨주기도 해야 하고 돈이 있어야 선거에서 이긴다. 앞으로 서운하게 하지 않을 테니 자세한 이유는 묻지 말고 돈 좀 다오. 자, 서운하게 하지 않겠다.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면은 당직 하나씩 다 주고 뭐 하겠다, 챙기겠다, 뭐 공천도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당 지역위원장, 본부장, 상황실장들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9,400만 원. 그런데 그 이외에 더 많은 금액이 살포가 됐고 돈봉투에 담겨서 살포가 됐고 받은 사람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정건이 직접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지금까지는 강대구가 자금을 마련했죠. 8천만 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뭐 조택상 전체 정무부시장이 나머지 뭐 1,600만 원 마련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정건은 그것이 이제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정건이 별도로 또 돈을 마련했다면은 1억 원이 넘어가는 거죠. 억대로 넘어가는 거죠. 뭐 1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 검찰이 현재 10명에서 20명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정건이 돈을 받아서 직접 돈을 받아서 직접 뿌렸으면 강내권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은 수사 대상에 오르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자,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4월 25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